긴 여정, 그러니까 2024년을 어떻게 달릴까, 또 어떻게 마라토너가 돼가지고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걱정을 새해 초에는 누구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1월 1일 날은 여러분의 각자의 새해 소망을 한 번씩 다 들어봤고요. 그 소망이 설령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큰 소망을 가지고 새해를 준비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삶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리더가 돼서 좋은 쪽으로 이끌려고 좋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끄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42.19km를 달리는 마라토너와 같이 마라토너의 맨 선두에선 그 마라토너 그 1등으로 달리는 맨 앞장선 그 선수의 생각은 수많은 생각을 할 겁니다. 42.19km를 고독하게 자신과 싸우면서 달리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힘들죠. 자신의 기록도 세워야 되고 뭔가 좋은 성과를 얻기 위해서 힘차게 그리고 꾸준히 달리지만 그것이 반드시 성공을 할 거라는 이제 기대는 하지만 그런 믿음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1년을 살면서 목표한 바를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는 혼자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이든지 혼자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사회예요. 조물주가 만들 때 너 혼자 살지 말고 함께 살아라 라는 어떤 명제가 던져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느 시점이 되면 결혼을 하게 되고 남녀가 같이 서로 협조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게 문학 채널을 이끌면서 좋은 쪽으로 좀 이끌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구경꾼인 사람도 있고 어느 사람은 그 대표님이 응원합니다. 저는 늘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잘 될 거예요. 이렇게 이제 힘을 주는 사람도 있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 유명한 말 중에 11시 가면은 멀리 갈 수 있고 혼자 가면은 빨리 갈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가면은 빨리는 갈 수 있지만 멀리 가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더불어 손잡고 함께 가면은 멀리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새해에 우리가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도우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그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오늘의 그 방송 내레이션 대본은 이런 걸 써봤습니다. 힘내, 내가 있잖아. 이 이야기는 바로 내가 응원하고 있잖아 그런 얘기거든요. 내가 너를 이렇게 지원하고 응원하고 있잖아 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문학채널 시시콜콜이 전국 관광명소 탐방객 즉석 신앙송 대회를 매월 개최를 하면서 나 혼자의 생각은 망설일 때도 많습니다. 이 복잡한 일을 꾸준히 그냥 계속 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어느 때는 합니다. 그렇지만
응원해 주는 사람이 있고 메시지를 주는 사람이 있고, 대표님 대단하셔요. 잘 마치기를 응원합니다. 저는 요번에 일정이 안 돼서 못 가지만 늘 응원합니다. 라는 이런 응원의 메시지를 줬을 때, 그래, 단 한 사람이라도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해야지라는 힘을 얻어서 갑니다. 그래서 앞장서서 가는 사람이 포기하고 접어야 될까라고 했을 때 누군가 힘내, 내가 있잖아 라는 말 한마디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더불어 옆에서 응원해 주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도 함께 힘을 북돋아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오늘 대본을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의 문학 채널 인문학은 힘내, 내가 있잖아 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여러분이 내레이션을 한번 다들 방송 앵커가 돼가지고 한 번씩 해보겠습니다. 맨 먼저 진성희님부터 하겠습니다. 힘내, 내가 있잖아. 부모 모두 장애인 처지에 있거나 신체 질환이거나 정신질환 때문에 어린 나이에 그 부모를 돌봐야 하는 어린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어린이를 영케어러 또는 가족돌봄 아동이라고 부릅니다. 얼마 전 어느 가족돌봄 아동 가정에서 안타까운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중증 장애인 부부가 자녀 둘을 낳았습니다. 자녀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고 부족한 것 없이 돌봐주고 싶었지만 꿈에 그리는 가정의 모습과는 달리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장애라는 무거운 멍에가 이들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주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감당해야 했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못하여 부부는 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큰아이는 부모를 대신해 동생을 돌봐야 했고 집안의 일거리도 도맡아 해야 했습니다. 이웃들은 이러한 아이의 모습을 의젓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엄연한 어린이일 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견하다고 생각했던 큰아이가 심부름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엄마에게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나 너무 힘들어. 평소 걱정은 했지만 아이가 이토록 힘들어 할 줄은 몰랐습니다. 미안해. 이제는 엄마가 더 노력할게. 울지마. 엄마가 있잖아. 울지마. 엄마가 있잖아. 이 말을 들은 아이는 갑자기 힘이 생겼습니다. 조금 힘들긴 하지만 결코 혼자 감내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아이는 다시 예전의 밝은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힘들게 살아가는 이러한 아이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이웃들의 따스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힘들어도 혼자 감내해야 한다는 그 중압감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이 아이는 건강한 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처럼 추운 겨울일수록 따스한 관심이 더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의 문학 채널 인문학은 힘내, 내가 있잖아 였습니다. 예, 앞으로도 계속 이런 대본을 가지고 매번 이제 하겠지만 여러분의 머릿속의 그림은 어떻게 그리냐면, 그래 맞아, 신동욱 앵커처럼 이렇게 걸어가면서 연기를 하면서 그 흉내를 나도 내봐야지 하는 그러한 모델을 한번 머릿속에 그리고서 한번 해보세요. 나는 지금 연극을 하는 거야. 이건 보고는 하지만
좀 리얼하게 읽고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지금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야 하는 식으로 좀 연기해서 자기의 몸에서 나오는 소리로, 지금까지 여러분들 들어보면 누가 써준 거 읽는구나라는 게 그대로 드러나요. 그냥 목소리에서. 그게 아니라 연기를 하면 한 발짝을 뗄까, 두 발짝을 뗄까, 고개를 들고 얘기할까, 아니면 한참 한숨을 쉰 뒤에 할까, 이런 걸 설계를 하고 하는 게 고저장단 강약 완급 감정 표현, 이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고저장단 강약 이거 하라니까 생각이 안 떠올라요.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거 바로 신동욱 앵커가 TV에서 나와서 여기 화면, LED 화면 쭉 나오는데 그걸 보면서 여기 자막도 나오고 자료도 나오고 그러면서 어느 때는 약간 분노하는 소리도 있고 어느 때는 잔잔하게 이렇게 감미롭게 또 얘기하는 것도 있고 좀 틀리잖아요. 그런 부분을 구설해. 오늘 당장은 안 되겠지만 다음 주에 이제 또 이렇게 하면은 그걸 요거는 신동욱 앵커의 그 모습을 한번 떠올리고 그대로 한번 해본다라는 생각을 하면은 발전이 있습니다. 이 우리 신앙송은 그 연극적인 요소가 많이 개입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장르 자체가 독립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목소리 자체는 무슨 가수 목소리 뭐 이걸 자기들은 주장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남이 만들어 놓은 어떤 메시지를 갖다가 대신해서 이렇게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배우의 역할, 연극적인 요소가 더 많다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박숙경님 하겠습니다. 힘내. 내가 있잖아. 부모 모두 장애인 처지에 있거나 신체 질환이 있거나 정신질환 때문에 어린 나이에 그 부모를 돌봐야 하는 어린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어린이를 영케어러 또는 가족 돌봄 아동이라고 부릅니다. 얼마 전 어린 가족 돌봄 아동 가정에서 안타까운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중증 장애인 부부가 자녀 둘을 낳았습니다. 자녀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고 부족한 것 없이 돌보아주고 싶었지만 꿈에 그리던 가정의 모습과는 달리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장애라는 무거운 명예가 이들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따가운 시선을 감당해야 했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못하여 부부는 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큰아이는 부모를 대신해 동생을 돌봐야 했고 집안의 일거리도 도맡아 해야 했습니다. 이웃들은 이러한 아이의 모습을 의젓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엄연한 어린이일 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견하다고 생각했던 큰아이가 심부름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엄마에게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나 너무 힘들어. 평소 걱정은 했지만 아이가 이토록 힘들어할 줄은 몰랐습니다. 미안해. 이제는 엄마가 더 노력할게. 울지 마. 엄마가 있잖아. 울지 마. 엄마가 있잖아.
이 말을 들은 아이는 갑자기 힘이 생겼습니다. 조금 힘들긴 하지만 결코 혼자 감내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아이는 다시 예전의 밝은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힘들게 살아가는 이러한 아이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이웃들이 따스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힘들어도 혼자 감내해야 한다는 그 중압감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이 아이는 건강한 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처럼 추운 겨울일수록 따스한 관심이 더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의 문학 채널 인문학은 힘내, 내가 있잖아 였습니다. 거기를 쉬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마지막에 힘내 내가 있잖아 였습니다. 잘하는 거 같아. 내가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았으면 잘한 거야. 우리가 신앙송을 하거나 내레이션을 하거나 평소에 말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그 말의 묶음을 늘 생각하면서 해야 돼요. 하나의 의미는 하나로 묶는다. 하나의 의미. 말이 좀 단어가 길다 하더라도 하나의 의미라고 한다면 드르르르르 해서 딱 끊어줘야 돼. 다 묶어서 띄어쓰기가 됐다 하더라도 중요한 말 그 앞에까지 주르륵 해줘야 돼. 그게 이제 비교적 여기 5명 중에 박숙경이가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편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의미를 여기 띄었었다고 해서 띄운다든지 그러면 의미가 그냥 반조각이 나버려요. 그래서 알밤이 하나 이렇게 통통하게 돼 있어야 되네. 반조각이 알밤으로 변해버리면은 이상하다. 왜 그렇지? 한참 따져봐야 돼요. 금방은 몰라. 이런 것들이 말의 의미가 하나일 때 하나로 이렇게 끊어졌네요. 내가 예를 여러 번 이제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수선화에게 했는데 그때 대회 때 보면 수선화에게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수선화라는 꽃 이름을 제대로 얘기해야 되는 수선화까지 화자까지 붙어야 되는데 수선화에게 또 지난번에 대전에서 할 때는 사평역에서 그거 안 된단 말이죠. 하나의 역 이름 그 사평이라는 동네와 무슨 역과 이거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평역 그거 하나거든요. 의미가 하나면은 하나로 묶어줘야 돼. 사평역에서 또 어떤 사람은 수선화에게 이러는 사람이 있어. 수선화에게. 그래서 에게가 뭐야? 에게는 의미가 완성이 되지 않은 말이거든. 그걸 왜 떼? 수선화에게 멋있게 한다고. 자기 쪼여 그게. 수선화에게. 이 초보자들은 아무 신앙송에 대한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수선화에게 멋만 배워가지고 멋부린이라고 그렇게 한다는. 그냥 수선화에게 이러면 되는 걸 갖다가 수선화에게 멋있게 한다고. 그 엉터리를 그렇게 하지 말고. 도요새 이름이 가슴검은 도요새. 원래 이름이 풀네임이 가슴검은 도요새 이름이. 그런데 시에 그런 게 나오면 가슴 검은 도요새가 뭐 이렇게 이제 막 무슨 꾸며주는 형용사인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시의 왜곡입니다. 이거는 시인이 쓴 본 뜻을 갖다가 훼손시키는 거예요. 가슴 검은 도요새는 도요새 하나만 새 이름이고 나머지 앞에는 다 꾸며주는 말인 것처럼 해버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하나의 말이 그 의미가 완성되는 데까지 묶어주고 그것을 내가 잊고 그러는 거예요. 이어주고 또 어디서 쉴까? 절대로 쉬는데 끊는 데는 띄우는 데는 의미 중간을 끊어버리면 안 돼. 그 의미 하나를 완성할 때까지 다 해야지. 그런 것만 잘 하면은 거의 신앙송의 90%는 공부가 된 거예요. 이미 프로급 신앙송가들 그걸 몰라. 할 줄을 몰라. 의미가 하나라는 것을 모르고 사평이라는 도시 이름, 동네 이름 하나하고 역이라는 그 의미 하나하고 이걸 갖다가 분리시켜버리는 이런 파괴 행위 이런 거 하지 말라 이거지. 사평역은 하나요. 그냥 사평역, 고유명사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사평역에서 이거는 아니다. 이거. 자, 다음에 이미숙님 하겠습니다. 힘내. 내가 있잖아. 부모 모두 장애인 처지에 있거나 신체 질환이거나 정신 질환 때문에 어린 나이에 그 부모를 돌봐야 하는 어린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어린이를 영케어러 또는 가족돌봄 아동이라고 부릅니다. 얼마 전 어느 가족돌봄 아동 가정에서 안타까운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중증 장애인 부부가 자녀 둘을 낳았습니다. 자녀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고 부족한 것이 없는 돌봐주고 싶었지만 꿈에 그리는 가정의 모습과는 달리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장애라는 무거운 멍해가 이들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주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감당해야 했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못하여 부부는 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넉넉하지 못하여.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큰 아이는 부모를 대신해 동생을 돌보아야 했고 집안의 일거리도 도맡아 해야 했습니다. 이웃들은 이러한 아이의 모습을 의젓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엄연한 어린이일 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견하다고 생각했던 큰 아이가 심부름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엄마에게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난 너무 힘들어. 평소 걱정은 했지만 아이가 이토록 힘들어할 줄은 몰랐습니다. 미안해. 이제는 엄마가 더 노력할게. 울지 마. 엄마가 있잖아. 울지 마. 엄마가 있잖아. 이 말을 들은 아이는 갑자기 힘이 생겼습니다. 조금 힘들긴 하지만 결코 혼자 감당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아이는 다시 예전의 밝은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힘들게 살아가는 이러한 아이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이웃들의 따스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힘들어도 혼자 감내해야 한다는 그 중압감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이 아이는 건강한 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처럼 추운 겨울일수록 따스한 관심이 더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의 문학 채널 인문학은 힘내, 내가 있잖아 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청중이나 관객을 감동시키는 것 중에 이제 그 신앙송을 이제 많이 선택을 하는데 지금
나눠준 이러한 대본도 이것도 하나의 관객을 감동시킬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다들 신앙송 하는데 나는 내레이션으로 하겠어 하고서 이걸 갖다가 감동 있게 이렇게 전달을 하면은 관객들은 신앙송 그것보다 훨씬 더 감동을 합니다. 그러면 신앙송은 이미 여기서 안 들어도 딴 데서 들었던 거, 그 시, 그거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저거 재탕, 삼탕 수없이 들었던 거야. 이게 아니라 이런 새로운 걸 갖다가 얘기하는. 이게 매주 하나씩 지금 이렇게 던져주니까 그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서 이렇게 한다면은 짧지만 굉장히 명연설이 될 수도 있고 아주 깊이 있는 품격 있는 메시지 전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남들 다 신앙송 하는데 탁 나와서 배경음악 딱 틀어놓고 이거를 했을 때 훨씬 더 돋보일 수도 있어요. 자, 전옥희님 하겠습니다. 힘내, 내가 있잖아. 부모 모두 장애인 처지에 있거나 신체 질환이거나 정신질환 때문에 어린 나이에 그 부모를 돌봐야 하는 어린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어린이를 영케어러 또는 가족 돌봄 아동이라고 부릅니다. 얼마 전 어느 가족 돌봄 아동 가정에서 안타까운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중증 장애인 부부가 자녀 둘을 낳았습니다. 자녀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고 부족한 것 없이 돌보아주고 싶었지만 꿈에 그리는 가정의 모습과는 달리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장애라는 무거운 멍에가 이들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주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감당해야 했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못하여 부부는 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큰아이는 부모를 대신해 동생을 돌보아야 했고 집안의 일거리도 도맡아 해야 했습니다. 이웃들은 이러한 아이의 모습을 의젓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엄연한 어린이일 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견하다고 생각했던 큰아이가 심부름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엄마에게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나 너무 힘들어. 평소 걱정은 했지만 아이가 이토록 힘들어할 줄은 몰랐습니다. 미안해. 이제는 엄마가 더 노력할게. 울지 마. 엄마가 있잖아. 울지 마. 엄마가 있잖아. 이 말을 들은 아이는 갑자기 힘이 생겼습니다. 조금 힘들긴 하지만 결코 혼자 감내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아이는 다시 예전의 밝은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힘들게 살아가는 이러한 아이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이웃들의 따스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힘들어도 혼자 감내해야 된다는 그 중압감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이 아이는 건강한 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처럼 추운 겨울일수록 따스한 관심이 더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의 문학 채널 인문학은 힘내, 내가 있잖아 였습니다. 네, 많은 신앙송가들은 그 시가 아닌 그것을 마치 신앙송 하듯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한진의 질환지교를 꿈꾸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저게 유한진이 시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건 시가 아니라 수필입니다. 질환지교를 꿈꾸며라는 유한진 시인의 수필을 어떤 설명 없이 이렇게 무대에서 신앙송가가 하면은 야 멋지다, 멋있는, 그 친구를 저런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어 뭐 하면서 쭉 나가는 참 감동적이다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그건 시가 아니고 수필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내용도 굳이 이게 신앙송이 아니라는 걸 이제 다 알으니까 그냥 외워서 나 이거 하나 정도는 그냥 달달달, 시보다는 이게 외우기가 더 쉬워요. 왜냐하면 이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 앞과 뒤 이걸 다 머릿속에 이제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외우기는 더 쉬워. 앞과 뒤 그 현재 지금 어디 흐른다는 게 이 스토리가 흐름이 있기 때문에 암기하기는 다른 것보다는 더 쉽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 이제 자기 무기로 거기 뭐 남들 다 그냥 아무것도 안 보고 신앙송 하는데 자기만 요거 대본 들고 읽으면 그것도 우스우니까 하나 정도는 뭔가 딱 외워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공연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임수빈님 하겠습니다. 힘내, 내가 있잖아. 부모 모두 장애인 처지에 있거나 신체 질환이거나 정신질환 때문에 어린 나이에 그 부모를 돌봐야 하는 어린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어린이를 영케어로 또는 가족 돌봄 아동이라고 부릅니다. 얼마 전에 어느 가족 돌봄 아동 가정에서 안타까운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중증장애인 부부가 자녀 둘을 낳습니다. 자녀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고 부족한 것 없이 돌보아주고 싶었지만 꿈에 그리는 가정의 모습과는 달리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장애란 무거운 몽해가 이들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주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감당해야 했고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하여 부부는 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큰 아이는 부모를 대신해 동생을 돌봐야 했고 집안의 일거리도 도맡아 해야 했습니다. 이웃들은 이러한 아이의 모습을 의젓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엄연한 어린이일 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견하다고 생각했던 큰 아이가 심부름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엄마에게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나 너무 힘들어. 평소 걱정은 했지만 이 아이가 이토록 힘들어할 줄은 몰랐습니다. 미안해. 이제는 엄마가 더 노력할게. 울지마, 엄마가 있잖아. 울지마, 엄마가 있잖아. 이 말을 들은 아이는 갑자기 힘이 생겼습니다. 조금은 힘들지만 결코
혼자 감내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아이는 다시 예전의 밝은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힘들게 살아가는 이러한 아이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이웃들의 따스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힘들어도 혼자 감내해야 한다는 그 중압감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이 아이는 건강한 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처럼 추운 겨울일수록 따뜻한 따스한 관심이 더 필요할 때입니다. 오늘의 문학 채널 인문학은 힘내 내가 있잖아였습니다. 예, 한 번씩 다 들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한 거는 감정이 없어요. 감정이 그냥 밋밋하게 읽었는데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고저장단 강약 완급 이것이 고루 섞여서 나만이 할 수 있는 어떤 드라마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냥 틀리지 않게 읽는데 급급한 그건 좀 안타깝죠. 그래서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고저장단 강약 완급 이런 것들이 감정을 섞어서 얘기를 이것을 낭독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부 한 두 사람 정도가 자음접변 그 발음이 어긋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 부족한 것 없이 하면 칸으로 해야 되는데 한으로 발음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족한 것 없이 이렇게 히읗 발음이 나는 순간 엉터리라는 느낌이 이제 머릿속에 팍 스칩니다. 히읗 발음이 나지 말아야 돼요. 칸으로 발음을 해줘야 되고, 또 넉넉하지 못하여 하는 넉넉하지 못하여 이 히읗 발음이 하자가 들리는 순간 이건 엉터리라는 어떤 그 느낌이 옵니다. 그러니까 카자로 자동차는 카지 못하여 그러니까 하자가 히읗 발음이 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앞에 무슨 받침이 있으면 무조건 이 히읗 발음은 다른 글자로 변해요. 그게 자음접변인데 못하여 못하여 이러면 하자로 발음하면 안 돼요. 못하여 타자로 못하여. 그러면 의젓하다고라고 하면 안 돼요. 아이의 모습을 의젓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의젓하다고 하는 거기도 하자가 나오면 안 돼요. 타자로 발음이 됩니다. 의젓하다고 생각합니다. 합니다도 안 되게 캅니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하자가 제대로 발음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앞에 받침을 끌고 와서 그 히읗이 변해버리니까 이러한 어떤 표준 발음의 원칙을 좀 지켜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안 되면 기본이 안 돼 있어. 표준 발음에 대한 기초 교육이 전혀 이루어져 있지 않아.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했던 거 거의 받침에 기억이나 티읕이나 이런 것들이 오면 반드시 변합니다. 그거는. 그러나 니은이 앞에 받침이 있으면 안 변해요. 그거는 이제 뭐 모조리 변하는 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바뀐다. 이걸 해서 남들이 하는 걸 한번 잘 들어봐요.
그래서 들을 때 그냥 대충 듣는 게 아니라 카로 발음하나 하로 발음하나 이것까지 예민하게 구분하면서 들어야지 그냥 멋지게 한다. 아우 목소리 좋다. 이런 거 따지면은 이게 엉터리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또 우리 사회에는 옳은 일을 위해서 열심히 앞장서서 이끌고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고 입에 발린 소리지만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어. 내가 응원할게. 말로만이라도 이렇게 한마디 해주면 굉장한 힘을 얻습니다. 근데 다들 어떻게 생각해요? 아이, 내가 안 해도 맞아, 잘하고 있어. 내가 뭐래? 잘하고 있어. 그냥 침묵하고 있으면은 그게 옳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힘이 안 생깁니다. 너무 또 당연하지만 하나마나한 소리지만 응원해 줄 때 응원해 줘야 됩니다. 응원이라는 거 바로 뭐야? 국가대표 축구선수가 지금 축구를 하고 있는데 관중 필요 없죠. 그냥 어느 나라하고 팀하고 이 경기에서 결과 누가 이겼어, 잘했어, 그러면 되는 건데 현장에서 응원하잖아요. 내가 안 봐도 저 사람 실력대로 이제 할 건데 응원이라는 것은 더불어 사는 세상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금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웃돕기 성금이나 모든 것은 내가 안 내도 재벌이 도와주니까 그냥 미리 지레짐작해서 결정하지 말고 본인 스스로 앞장서서 응원의 한마디 던져주고 또 모금할 때 단돈 1,000원이라도 이렇게 모금에 협조해주고 이것이 실천하는 이웃돕기가 되는 겁니다. 따스한 겨울을 이겨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어린이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건강한 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5분만 쉬었다가 신앙송 하겠습니다.